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8일 정오를 금방 넘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전기 13권을 완성을 하고 나서 박 대통령의 아드님 되는 박지만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버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분입니다.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이 오랫동안 저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요사이 미얀마 사태, 이란 사태를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인간, 아니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폭력 시위가 있었지만은 발포 명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의 근대화 혁명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했습니다. 정치적 암살도 없습니다. 흔히 김명욱 정보부장 암살을 드는데 이것은 명백히 당시 김재규가 지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18년 동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룩했을까? 그런 점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가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혁명가는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호화방탕스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성공한 그 혁명으로 해서 희생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그러죠.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두 분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습니다. 요사이 김정은의 풍선깨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비싸게 돈이 드니까 키우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 반납한다, 뭐 이게 어제 오늘 뉴스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박정희 전기를 한번 새삼 뒤집어 보고 이 책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찾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도와 방울이라는 제목의 그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도와 방울이 박 대통령이 키우던 개입니다. 박 대통령의 친척과 측근 인사들은 김재규의 배은 망덕을 말할 때 개보다 못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았던 박정희는 평소 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통령 시절에도 이 방울이는 스피츠 개입니다. 애완견이죠. 대통령 시절에도 방울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쫓아내지 않고 그 옆자리에 가 앉았다. 더운 여름날 방울이가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면은 대통령은 자신이 붙이던 부채로 방울이에게 바람을 보냈다. 5.16 전 박정희 장군은 신당동에서 살 때 와이마루너라는 독일산 개를 와이마루라 부르면서 키웠다. 부인 유경수는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시장이나 축견사에 팔아 집수리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도 신당동 집에 남아있는 벽돌담과 채양은 이 강아지 판매 대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와이마루는 6차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9일장 기간에 1979년입니다. 청와대 본관 2층에 혼자 남은 방울이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항상 쫄쫄 따라다니던 스피처 수컷 방울이는 대통령을 찾아 침실과 전실을 기웃거렸다. 나중에는 대통령의 슬리퍼가 놓여있는 곳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2층 침실의 문만 열리면은 대통령이 나타난 줄 알고 꼬리치며 달려갔다가 이내 시무룩해져서 돌아오기도 했다. 방울이가 본관 2층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살고 있었다. 부인을 잃은 박 대통령은 허전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였던지 개를 키우기로 했다. 1975년 무렵 전남 진도 군수가
상납한 것은 황구와 백구라고 불린 진돗개 수컷 2마리였다. 전석영 총무비서관과 박학봉 부속실장이 2마리의 진돗개를 목욕시킨 뒤 2층 내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대통령은 백구를 선택했다. 이름은 진도라고 붙였다. 탈락된 황구는 경호 경비대에 보내져 경비견으로 서 있다가 곧 병을 얻어 죽었다. 이 진돗개, 진도는 주인한테만 충성을 바치는 진돗개의 성격 그대로였다. 야성이 살아있어 먹을 것을 주는 대통령을 할퀴기도 했다. 진도는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사나웠다. 그래서 박학봉은 이 흰둥이 진돗개를 박진도라고 놀리기도 했다. 전석영 비서관은 각하가 아시면 어쩌려고 하면서 눈총을 주기도 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달려드는 진도에 혼이 나서 박학봉에게 구원을 청한 적도 있었다. 부속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고분고분했다. 먹을 것들이 부속실을 통해서 나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속실의 미스 리는 진도의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었다. 진도의 정위치는 대통령의 침실 앞 거실이었다. 의젓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진도는 든든하게 보였다. 1978년 이 진도는 박 대통령의 사저인 신당동 집으로 하방되었다. 진도가 너무 사나워 청와대 본관 안에서 원성을 산 것도 한 원인이었다. 이 민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모시다가 진도는 신당동 집 관리인 박환영의 손에 넘어갔다. 여기서 진도의 운명은 또 한 번 바뀐다. 청와대 본관 시절의 진도는 대통령의 위광을 믿고 멋대로 사돌아다녔으나 신당동에서는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워낙 사나워 밥을 주는 박환영만 물지 않았으니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도는 쇠사슬을 이빨로 빡빡 물어뜯는 등 저항도 해보았으나 때늦은 후회였다. 박 대통령이 가끔 신당도에 들르는 날이 진도가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다. 재회도 잠깐, 대통령이 떠날 때면 진도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꼬리를 흔들고 달려가려고 했다. 우라통이 터진 생활 때문인지 진도는 신당동 집에서 1년쯤 살다가 1979년 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다. 박환영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잘 묻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박환영은 북한산의 양지바른 기슭에 진도를 묶고는 돌멩이로 표시를 해놓았다. 진도가 청와대에서 신당동 집으로 밀려나갈 무렵에 들어온 것이 스피처 방울이었다. 박근혜 씨가 이 방울이를 구해서 육바리 수술도 해주면서 귀여워했다고 한다. 이 방울이는 박정희 유족이 청와대를 나올 때 신당동 집으로 따라갔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박 대통령, 특히 개도 사람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치 유언처럼 쓴 국가와 혁명과 나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특권 사회를 정오하는 사람이라고 쓰면서 서민의 품속에서 나의 생을 마치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서민의 품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기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을 때 제가 1984년 무렵에 거기 처음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때 세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여름인데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앞에 와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분들이 거기 수십 명씩 단체로 참배를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고마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품속에서 생을 마치기를 바란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언이
사후에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